자, 오늘은 이제 9차시고요. 예, 그 뉴턴 운동 제1법칙과 제2법칙과 관련된 실험 잠깐 소개를 하고 관련된 문제 3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쪽을 먼저 해야 되죠. 자, 뉴턴 제1법칙 실험은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도구로 할 수 있는 실험인데요. 실험 1은 유리컵하고 동전 두꺼운 종이로 하는 실험이고, 실험 2는 집에는 없겠네요. 무거운 추, 실, 지지대 이걸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험 과정은 이제 유리컵 위에 두꺼운 종이를 얹고 종이 위에 동전을 하나 올려놔요. 종이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동전에 이제 마찰력이 가해져서 속도가 변해서 종이랑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충분히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딸려오는 거고요. 근데 종이를 손으로 튕기거나 재빨리 잡아당기면 동전에 충분히 힘을 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동전은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지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되어서 밑에 있는 종이가 빠져나가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성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험 2는 이렇게 합니다. 추를 이제 스탠드에 실로 매달아서 놓습니다. 그 추의 아래쪽에도 실을 매달고요. 근데 아래쪽 실을 이렇게 빠르게 당기면 이 아래쪽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얘가 정지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아래쪽 실에 걸리는 장력은 얘가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는데, 위쪽 실에 걸리는 장력은 얘가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플러스 추의 무게까지 더해지니까 위쪽 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아마 경험해보면 알 텐데, 이거랑 비슷해요. 휴지 있잖아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이걸 천천히 잡아당기면 딸려오잖아요. 근데 빨리 잡아당기면 끊기죠. 그거하고 관련된 실험이다. 그래서 힘이 충분히 전달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잡아당기면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본체는 가만히 있고 잡아당긴 부분만이 끊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성과 관련된 현상이고, 설명도 제가 안 지어놨죠. 쭉 놔둬놨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운동 제2법칙 실험은요, 이게 수업 시간에 또 할 수 있는 실험이긴 한데요, 2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1시간 안에는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동아리 시간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혹시 하고 싶으면 학교에 기구가 다 있거든요. 갖춰져 있으니까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그 실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2018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준비물, 수레, 그리고 질량이 같은 추 4개, 운동센서, 도르래, 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 학교에 다 있는 기구라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 수레 같은 경우에 밑에 그 레일이 있죠. 레일을 이용해서 얼마 전에 실험했잖아요. 빗면 위에 수레 가속도 측정 실험. 그걸 이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실험 세트 안에 도르래가 있거든요. 도르래에서 이제 실 연결해 가지고 추 연결하면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지금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수레 위에 추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예, 3개 있죠. 여기엔 추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그럼 다 합쳐서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실험 1, 2, 3, 4 모두 실에 매달린 추하고 수레 위의 추를 합치면 전부 다 몇 개예요? 4개. 4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이 통제되고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수레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추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지금 전체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4m으로 일정한 상태입니다. 일정한 상태인데, 요 우변에 들어가는 값이 요 추의 무게가 이 전체 시스템에 합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연결되는 추가, 실에 매달린 추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요 F 있죠. 요 F에 M 1개일 때는 mg가 들어가는 거고요. 2개일 때는 2mg, 3개일 때는 3mg, 4개일 때는 4m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4m으로 일정한데,
합력이 mg, 2mg, 3mg, 4mg로 이제 달라지는. 그러면 ma = f니까 가속도가 1대 2대 3대 4가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실제로 실험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1, 2, 3, 4일 때 가속도가 1대 2대 3대 4인 걸 찾으면 되죠. 몇 번이 답이 됩니까? 4번. 네, 4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 실험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고, 똑같은 실험 장치로 그 질량과 가속도의 사이의 관계도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쪽에 실에 매달린 추는 한 개로 고정을 합니다. 한 개로 고정을 하고, 지금 추가 3개 올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질량이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추를 한 개 드러내요. 그럼 질량이 줄어들죠. 라지 m 더하기 3m. 또 추를 하나 더 드러내면 라지 m 더하기 2m. 또 추를 한 개 더 드러내면 라지 m 더하기 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질량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요 3번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혹시 동아리 시간에 하고 싶으면 제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세팅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니까. 2021년 7월 고3 학력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구간 ABC에서 물체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도 등가속도, B에서도 등가속도, C에서도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A부터 C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A에서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요거는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이고요. 기울기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살펴보면 되죠. 자, A 구간에선 기울기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B 구간은 어때요? 속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자, C 구간은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는 부호인 거고요. 기울기의 크기가 속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B에서 C에서 서로 같은지 반대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의 부호하고 가속도의 부호를 제가 A, B, C 구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A 구간하고 B 구간은 기울기가 플러스죠. 따라서 속도의 부호도 플러스고 운동 방향도 플러스 방향입니다. 반면에 C 구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속도의 부호도 마이너스고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구하느냐? 속력이 증가하면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근데 속도가 감소하면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 그럼 A 구간은 속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럼 속도의 부호하고 가속도의 부호가 같습니다. 근데 B 구간 한번 봅시다. B 구간은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럼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자, C 구간 한번 볼게요. C 구간은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하고 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B 구간하고 C 구간의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겁니다. 두 구간 모두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일단 물체에 적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곧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몇 번 바뀌는지 보면 A에서 B 구간 구간은 이제 속도가 가속도의 방향으로 왔네요.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이걸 봐야겠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가속도의 방향 한 번 바뀌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전부 다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 구간은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 것은 이 구간에서 한 번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 즉 합력의 방향이 한 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한 번.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나는 물체 A, B, C가 수평 방향으로 24N의 힘을 받아 함께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4, 6, 2kg이고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F1, F2입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여기 바로 표현해 볼게요. F1 그리고 나에서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F1과 F2의 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F1과 F2는 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일단 분해해서 MA=F를 써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 MA=F를 이용하는 문제는 요령을 하나 기억해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먼저 식을 하나 세우고 필요하면은 이제 나눠서 식을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고 식을 먼저 세워볼게요. 그럼 가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면 질량이 총 10입니까? 10이고요. 요 가속도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식을 세우면요. 12A1은 이때 가속도를 A1이라고 할게요. 이까지는 만 쓰면 되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A, B, C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하나로 묶는 순간 A하고 B 사이, B하고 C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N 얘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이제 왼쪽으로 힘을 주니까 가속도가 왼쪽 방향이죠. 그래서 왼쪽을 플러스로 놓고 보면 12A2는 또 24. 그래서 결국 가속도가 같죠? 이 말은 틀렸죠?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죠.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가속도가 같진 않아요. 이거 시험 문제니까. 가속도는 다릅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지금 반대니까. 어쨌든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이제 2m/s 제곱으로 같습니다. 자, 그럼 F1과 F2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요령을 좀 쓰면 돼요. 자, F1을 구하기 위해서 B만 따로 놓고 계산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를 구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려면 MA는 24 빼기 F1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얘 F1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사실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B하고 C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B하고 C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F1은 바로 이 B 플러스 C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합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BC 전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F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F1은 BC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8이죠. 그리고 곱하기 가속도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굳이 이 문제는 가속도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나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냥 8A라고 이렇게 풀었어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나를 한번 볼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F2를 온전하게 B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요 B에 대한 운동 방식을 세워보려면 F2도 구해야 되지만 또 C가 B를 미는 힘도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요렇게 묶어도 되긴 하죠. 요렇게 묶으면 이제 BC를 하나로 묶고 MA는 24 빼기 F2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 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F2의 반작용력이 B가 A를 미는 힘이죠. 그리고 그 크기는 그대로 F2입니다.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같죠. 그리고 이 F2는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MA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F2는 4A 4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가속도를 안 구했더라도 8A, 4A 이렇게 또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F1 대 F2는 몇 대 몇? 예,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묶을 것이냐, 그리고 작용 반작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그리고 알짜임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8m인 수레와 질량이 각각 m인 물체 두 개를 실로 연결하고 수레를 잡아 정지한 모습을, 지금은 딱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가에서 수레를 가만히 놓은 후 시간에 따른 수레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0초인 순간이 수레를 놓은 순간이에요. 예, 0초인 순간이 이제 수레를 놓는 순간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1초일 때 실이 끊어졌어요. 얘가 끊어지고 나서 이제 가속도가 바뀌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수레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실의 질량 및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하니까 무시한 문제죠. 실의 질량, 모든 마찰, 공기저항. 근데 도르래의 마찰도 모든 마찰이 포함되네요. 그래서 무시한 문제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1초일 때 속도의 크기 물어봤네요. 1초일 때 속도의 크기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 요 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얘를 V1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기울기 정보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방법, 면적 정보를 어떻게 구해서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면적과 관련된, 변이와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가속도는 MA는 F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에 MA 이꼴 F를 0에서 1초 동안에 MA 이꼴 F를 하면 바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V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초 동안의 가속도를 제가 A1이라고 둘 거고요. 1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를 A2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0에서 1초 동안에 MA 이꼴 F 할 때는 A1을 써서 MA 이꼴 F를 써야 되겠죠. 0에서 1초 사이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수레와 요 두 추를 하나로 묶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총 10m이죠. 그리고 가속도 A1. 이까지는 그냥 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력을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요 추에 mg가 작용하고 요 추에 mg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여기 장력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력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얘를 하나로 묶는 순간 플러스 T1 마이너스 T1 플러스 T2 마이너스 T2가 작용점이 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하나로 묶는 순간 이 장력들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여기에 걸리는 장력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장력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때는 뭐 근데 장력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A형만 구하면 되죠. 이제 합력을 적으면 되죠. 합력이 뭐가 됩니까? EMG가 되죠. 따라서 가속도는 A1은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2니까 아니지. EMG인데 G가 나와 있죠. G가 얼마예요?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가속도가 숫자로 그냥 구해지네요. 뭡니까? 2m/s 제곱이 됩니다. 이 말은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만큼 변한다는 거야. 하필이면 여기는 딱 1만큼 변하네.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 변하겠어요? 2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얘가 2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죠? 1초일 때 수레의 속도는 2m/s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수레의 속도 물어봤어요. 자, 2초일 때 수레의 속도는 또 A2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A2를 구해서
1초 동안에 A2만큼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2를 더하면 이 값이 되겠네요. 그럼 A2를 구하려면 또 그 1에서 1초 이후에 MA 그래프를 써야 되는데 1초 이후에는 얘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으니까 이제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풀면 되겠죠. 얘를 한 덩어리로 풀면 총 질량이 9m이 되죠. 예, 가속도가 이때는 A2라고 뒀고요. 이때 합력은 n 곱하기 10이 남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죠. A2가 얼마가 됩니까? 예, 9분의 10 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2초일 때 속도는 지금 1초일 때에 비해서 A2 곱하기 1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속도는 V2라고 하면 얘는 1초일 때 속도 2 더하기 A2 곱하기 1이 됩니다. 근데 A2가 9분의 10이죠.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여기다 좀 계산할게요. 2 더하기 9분의 10은 9분의 18 더하기 10이죠. 9분의 28 요 관관입니다. 예, 미터가 되겠네요. 미쳤네. 내가 잘못 구했네. 이 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 했네요. 예, 아무도 뭐라 안 해. 예, 굳이 이것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 예, 가속도는 이미 아까 MA 그래프 할 때 끝났죠? 예, 9분의 10m/s 제곱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근데 0초에서 2초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 구하려면 어차피 뭐 V2를 구하면 됐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총 면적을 구하면 되죠. 0에서 2까지. 그럼 0에서 1까지의 면적은 1이죠. 예. 요게 1이고 얘가 2니까 1입니다. 요 면적은요. 우리가 지금 V2를 구했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 해서 평균 속도 구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직사각형 면적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사실 지금은 제가 아까 풀이를 잘못 해가지고 2초일 때 속도를 구한 바람에 그걸 쓰면 되는데요. 이 다리도 틀렸네 이거. 졸고 있는가 보네. 근데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자 1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결국에 어느 순간의 속도냐 하면은 1.5초일 때 속도예요. 그럼 그냥 바로 1.5초일 때 속도를 바로 구해서 그 속도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1초일 때 속도 2m/s 더하기 그 다음에 0.5초 동안에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를 더하면 되죠. 요만큼을 더하면 됩니다. 자 요만큼은 9분의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 과정이 좀 줄어들죠. 지금 이때 속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처럼 이때 속도를 구한 다음에 다시 2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계산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1.5초일 때 속도라는 거 알고 있다면 그냥 1.5초일 때 속도를 바로 구하면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5초일 때 속도는 2초일 때 속도에다가 요 변화량을 곱하면 되니까 요 기울기 A2 곱하기 0.5 2분의 1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요 2 날라가죠. 5가 되니까 얘는 2 더하기 9분의 5 되어서 9분의 18 더하기 5 계속 요거 하는 것 같네. 9분의 23 m/s로 이건 평균 속도고요. 최종적으로 면적은 요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필이면 1이네요. 그래서 요 곱하기 1 한 게 요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9분의 23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 2개 더해야 되죠. 요거 2개 더한 거니까 9분의 9 더하기 23 하면 9분의 얼마입니까? 예, 32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면적 구하는 거. 요거 이제 문제 풀 때 잘 활용을 하면 굳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좀 계산 과정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니디 해서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